안녕하세요.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오늘은 그 그래스하퍼 플러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메쉬 이그젬플이 있어요. 메쉬 이그젬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렇게 메쉬를 만들었습니다. 메쉬를 만들었고요. 잘 보시면 여기 빨간 데도 있고요. 점점 무지개 스펙트럼 따라가면서 파란 데도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시나요?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 잘 보니까 어때요? 네, 사각형 크기가 다르죠. 네, 구멍 뚫린 크기가 다른데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재밌는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 책에 나와 있는 그 샘플 그대로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개수를 좀 줄여볼게요. 그럼 이 정도로 되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나눠져 있는 거 좀 보이실 거고요. 사각형들이 나눠져 있는 거에 그 다음에 어딘가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어딘가는 구멍이 적게 뚫려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 공면이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랑 메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딱 이렇게 머리에 조금만 자리 잡고 계신 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옵션 아시죠? 그래서 선택한 것만 볼 수 있는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프리뷰를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딱 켜놓고 보면 선택한 것들만 프리뷰가 보이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서피스랑 메쉬랑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상에서 메쉬 엣지를 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메쉬를 선택했을 때 메쉬 엣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 그룹 한번 살펴볼게요. 그룹 살펴보실 때는 저는 이제 그룹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서피스와 메쉬, 서피스를 가지고 어찌해서 메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피스에서 어떻게 메쉬를 만들었는지 딱 보려고 했더니 지금 보시면 얘를 썼어요. 그렇죠? 메쉬 서피스라는 걸 썼고요. 얘는 서피스 하나를 받아서 원하는 UV만큼 잘라서 메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들로 메쉬를 하나씩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서피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언트림드 서피스일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지금은 9칸 나눠져 있고 얘를 올리면 쭉쭉 늘어났고요.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메쉬가 하나짜리 메쉬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메쉬가 나왔고요. 예를 들면 지금 13칸으로 쪼갰을 때 196개의 점과 그 다음에 169개의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3의 제곱 169고 14의 제곱 196이죠. 169와 196은 외우기 좋죠. 69와 96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익스플로드는 뭐냐면, 메쉬 익스플로드는 그 메쉬를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하나짜리 메쉬였는데 걔를 다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래튼하기 전 상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169개의 메쉬가 쫙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196개였나요? 196개의 버텍스와 그 다음에 169개의 페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엔 페이스 하나에 벌텍스 4개씩 있는 그런 메쉬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런 메쉬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시 그래프트 키워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베이크에서 보시면 베이크에서 보면 얘는 메쉬였고요. 그쵸? 얘는 메쉬가 하나짜리 전체가 메쉬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베이크에서 보시면 요거는 하나짜리 메쉬들인 겁니다. 그래서 메쉬가 이렇게 쭉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워주면 각각이 따로따로 분리된 그런 메쉬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서피스에서 메쉬를 만들어주는 애, 얘는 메쉬에서 하나의 각각의 메쉬들을 다 쪼개주는 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와 얘를 잘 보시면 어때요? 느낌 좀 다르죠? 하죠? 이때 보시면 요거 메쉬 이거 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메쉬 엣지를 딱 꺼놓고 보시면 되게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때요? 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각이 따로따로 져 있죠. 각각의 메쉬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메쉬가 아까는 점을 얘네가 196개라는 얘기는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메쉬라고 하더라도 얘를 붙였을 때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같은 위치의 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이 예를 들면 이렇게 4개의 평면에 공유가 되어 있다, 4개의 메쉬에 공유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하나의 점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 경우와 4개의 점이 있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4개의 각각의 점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메쉬가 점을 공유할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네, 부드럽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각각의 사각형 면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좀 장단점이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냥 이 메쉬들을 그냥 메쉬 조인을 한다고 하면, 네, 점이 196개가 아니라 4 곱하기 169개, 네, 그만큼의 개수가 생길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뭐예요? 서피스를 내가 원하는 칸수만큼 메쉬로 쪼개줄게. 네, 그런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인풋과 아웃풋 잘 이해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각 그룹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럼 걔를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하고 봤더니 얘는 메쉬를 가지고 인풋부터 아웃풋 보실게요. 아웃풋은 포인트 찾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찾았습니다. 네, 벡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 벡터인지 보려면 네, 이런 거 이용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똑같은 애인데 메쉬를 가지고 이렇게 쪼갰더니 네, 여기 보면 센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페이스에 노멀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짠 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 점에서 이건 앵커 포인트랑 그 다음에 벡터를 연결해서 벡터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애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스에, 여기 각각의 페이스였어요. 끊어진 걸로 볼까요? 이렇게 이거 켜놓고 봐야 되겠네요. 네, 메쉬 엣지 끊어서 보시면 각각의 메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네, 각각의 메쉬의 센터 포인트 찾고요. 거기서 노멀 벡터 찾아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포인트와 노멀 벡터를 찾았습니다. 네, 그 노멀 벡터 찾았고요. 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센터 포인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딘가에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 점 어디 나갔더니 저기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냥 적당히 어디 먼 점이에요. 좀 적당히 높게 잡은 점. 또 메쉬상에서 보면 저 메쉬에 저 메쉬에서 한쪽 위에 있는 그런 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이 점들이죠. 여기는 점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한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우리가 벡터를 찾았습니다. 즉 이 점에서 여기까지 벡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벡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제가 좀 눈에 좀 잘 보일 수 있게 보여드리면 요거였죠. 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네, 그래서 그 두 점을 그대로 다시 연결해 봤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다음에 네, 다시 보시면 두 점을 연결한 이렇게 두 점이에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들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각각의 점들에서 저 위인 한 점까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내는 벡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하면 이런 점들일 텐데 네, 거기서 우리가 적당한 벡터를 하나 찾으면 적당한 거리만큼 벡터를 잘라서 보면 이제 이 방향들의 점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벡터를 네, 이만큼의 벡터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벡터가 되고요. 여기다 연결해서 볼까요? 네, 앵커 포인트는 그대로니까 벡터만 연결해서 싹 보시면 네, 각각의 점들에서 네, 이 방향으로 벡터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벡터에 여기 유니타이즈에 보시면 네, 유니타이즈 아웃풋 폴스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벡터의 사이즈가 네, 유니타이즈가 폴스인데 네. 이 벡터는 네, 그 벡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벡터 잡았어요. 그쵸? 여기서 무슨 유니타이즈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유니타이즈 옵션 안 켜져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네, 크기가 이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니타이즈를 제가 폴스로 놔뒀는데 네, true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true로 바뀌어도 네, 폴스로 바뀌어도 작동하지 않네요. 이거 좀 이상한 컴포넌트입니다. 네, 원래는
두 점 사이의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기 예를 들면 지금 1.7이잖아요. 이 점에서 z 값이 그 다음에 z 값 여기 13.4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11. 얼마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벡터는 여기서는 11. 얼마가 나왔는데 얘가 유닛 벡터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유닛 벡터 아니면 여기서 유니타이즈를 하셔도 되고요. 요거랑 유니타이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유니타이즈 하면 0.646이 나올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네. 유니타이즈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벌써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타이즈 그대로 연결해서 유니타이즈 벡터, 유닛 벡터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헷갈렸어요. 그래서 벡터 2개 잡았잖아요. 어떤 벡터였죠? 첫 번째 벡터는 요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네, 이렇게 연결하면 첫 번째 벡터는 이 방향, 그 각각의 노멀 벡터 방향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노멀 벡터도 당연히 유닛 벡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한 벡터는 이거예요. 그쵸? 네, 두 번째 연결한 벡터는 요 방향.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네, 두 개를 같이 보시면, 각각의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만큼씩. 네, 얘는 노멀 벡터, 얘는 노멀 벡터, 그 다음에 얘는 노멀 벡터, 얘가 노멀 벡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 위 한 점을 향하는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사이 각도가 다 서로 다르겠죠. 그렇죠? 노멀 벡터가 많이 향하고 있는 곳과 여기 점이 있다면 그 점 어디 있었어요? 네, 이 점이 있는 곳과 이 사이 이 원래 노멀 벡터의 방향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요 면이었어요. 그 면에서 만약에 이 방향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점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여기 태양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네, 그럼 여기는 정면으로 떨어질 거고 여기는 좀 측면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창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 다트 프로덕트라고 하고 도트 프로덕트 좋습니다. 아무튼 두 사이의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은 각각의 A, B 벡터가 다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A, B 코사인 세타, 즉 바로 사이각에만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두 벡터가 일치할수록, 그래서 두 벡터의 코사인 값이 클수록, 이 값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각도가 좀 멀어진다 그러면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 뭐예요? 두 벡터를 가지고 그냥 값을 구했어요. 근데 그 두 벡터의 값이라는 건 결국 그 사이의 각도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이쪽은 값이 작게, 그 다음에 여기 거의 일치하는 이런 애들은 값이 크게 그렇게 나가는 그런 값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값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값들이 쭉 나왔어요. 그렇죠? 그 값들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똑같이 값을 이렇게 주는데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환을 해줘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어디만 다른가요? 여기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20에서 35 사이,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0.67에서 0.00 사이, 이렇게 차이 변화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값들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보시면 모두 우리 160, 169개. 그런데 169개의 값이 0.52부터 0.99까지 바로 얘가 민, 맥스, 바운드를 구해주는 겁니다. 어떤 값들이 쭉 있으면 그 값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쭉 구해주는 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2부터 0.998까지 있는 그 값을 20에서 35까지 소스에서 타깃으로 변환해줘, 바꿔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무슨 컴포넌트였어요? 리맵 컴포넌트죠. 리맵 넘버스. 그래서 이 값들을 그대로 보낼 건데 그래서 이 범위에 맞춰서 보내줘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주의할 것은 여기는 지금 어때요? 메시가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이 이렇게 각 그 리스트에 하나씩만 값들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왜냐면 뒤에 메시가 이미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범위를 구하려면 최소 최대는 얘네를 다 하나로 모아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모아놓기 위해서 우리가 플래튼 한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플래튼 안 해주면 각각마다 나오겠죠. 하나의 값이니까 뭐 최소 최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최소 최대 다 똑같으니까 나가는 값이 뭐가 되겠어요? 예, 다 20과 35에 또 재밌는 컴포넌트네요. 네, 중간값으로 그냥 쫙 나가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메쉬가 다 똑같은 구멍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다 같은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큰 거를 우리가 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래튼을 시켜줘야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큰 거, 여기 어딘가는 20, 여기 어딘가는 35 이렇게 되는 값을 우리가 여기다 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은 예, 바운드와 요 리멜 컴포넌트는 세트로 쓰인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랬을 때 얘는 어때요? 네, 넘버스 얘는 이 바운드는 이 넘버스들을 다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플래튼을 꼭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플래튼을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고, 뭐 구간 이렇게 가끔은 그 리스트마다 값들을 쭉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리스트 안에서의 최대 최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씩 들어있었고 얘네를 전체를 모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플래튼을 해주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쉬가 있고요. 그 메쉬에 이제 어떤 값들을 줬어요. 우리가 20부터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값까지 왔죠. 그 메쉬랑 어떤 값을 줘서 얘가 뭘 만들어냈냐면 메쉬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메쉬를 만들어냈는데 이 메쉬에서 갑자기 이 메쉬로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애야? 네, 봤더니 이런 컴포넌트입니다. 네, 위버버드라는 제가 그 플러그인을 썼고요. 위버버드는 메쉬를 다루는 굉장히 재밌는 툴이죠. 위버버드의 픽처 프레임이라는 걸 썼습니다. 지금 보신 픽처 프레임 뭐냐면 우리 그 사진 액자 틀이죠. 액자 틀을 이제 보시면 여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쉬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디스턴스를 원하는 만큼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인셋 타입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에서 뭐 35%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준 거죠, 제가. 네. 그래서 그 값을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20, 35가 말을 반대로 했네요. 네.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5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0%가 되면 여기가 가운데가 끝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50%가 딱 되면 끝까지 오죠. 네. 그리고 아까 뭐 35%까지 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0%가 되면 당연히 제일 끝에 이런 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부분이 가장 커지는, 지금 제가 10%까지 줬네요. 네, 그런 값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얘는 뭐예요? 그 픽처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메쉬마다 잘 보시면 네, 이거 그대로 이용했을까요? 메쉬마다 벌텍스가 4개였고요. 네, 이게 4개,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 각각의 페이스가 있는 그런 메쉬였는데, 얘는 픽처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메쉬랑 페이스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8개랑 4개가 되네요. 어떻게 8개랑 4개가 돼요? 요 하나마다, 요 하나의 페이스가 4개의 페이스가 됐고, 여기 있는 4개의 점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안쪽 4개의 점이 만들어져서 모두 8개랑 4개짜리 그런 메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졌는데 그냥 보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메쉬랑 컬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색으로 뿌려지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쉬 컬러라는 컴포넌트고요. 그래서 메쉬와 컬러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컬러도 똑같아요. 아까 그 값을 그대로 컬러로 써서 가까운 데는 열을 많이 받으니까 뜨겁게 만들어주고 빨갛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좀 쿨링해서 이렇게 하늘 파란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뭘 썼냐면 HSL, 바로 색상 그 다음에 채도 명도를 이용하는 HSL 컬러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색상만 바꿔준 거예요. 색상만 바꿔주는데 그 색상 값을 여기서 0.67부터 0.00이라는 구간을 좀 반대로 줬습니다. 반대로 준 이유는 여기서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최소값 쪽을 0.67로 주고 여기를 0.00으로 줬어요. 0.00은 빨간색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0.67 파란색인 거죠. 그래서 여기 쭉 가면서 값이 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0.7보다 더 커진다 그러면
빨간색부터 파란색부터 저 돌아가서 보라색, 남색, 보라색 갔다가 1까지 되면 다시 빨간색이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0.67부터 쭉 올라가면 점점 그래서 보라색 나타났고요. 좀 더 지나가면 아예 빨간색이 돼버리는 그런 스펙트럼이죠. 0.67로 두시면 파란색 여기 0.666 이게 0.666이 될 거고요. 만약에 빨간색이 싫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 색깔부터 0.12에 해당하는 색상부터 나오게 되겠죠. 0.12 어떤 색인가요? 어떤 색인지 감이 오시겠어요? 0.02 빨간색, 0.33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RGB의 아까 R이었잖아요, 그렇죠? Red. 그 다음에 여기는 G, Green. 그 다음에 여기는 Blue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옐로우가 나오겠죠. CMYK. 그 다음에 RGB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메쉬에 뒤에서부터 읽으면 되게 편해요. 어떤 메쉬 잡아서 어떤 컬러를 내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을 난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리뷰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 어떤 메쉬들에다가 이렇게 컬러를 주고 싶었어. 이제 감이 오시죠? 다 한번 이해가 되셨으니까 어떤 메쉬에 컬러를 줘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메쉬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메쉬에서 내가 이거를 좀 가운데를 파내고 싶었어. 근데 그 크기를 좀 다 다르게 주고 싶었던 거죠. 이 크기는 뭐 그냥 동일한 값을 주셔도 되고 어떤 다른 값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 그 얼마나 파졌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색을 주고 싶었던 것 뿐이죠. 컬러는. 그런데 그 값을 변환해 주는 게 이런 컴포넌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그 값을 정하는 애죠. 이 값을 뭐 다른 연산을 쓰셔도 좋습니다. 다른 연산을 쓰셔도 좋은데 얘는 일단 두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그 두 벡터 있었죠. 이 두 벡터를 이용해서 두 벡터의 사이각을 이용한 거예요. 내적이라는 이제 거창한 표현 썼지만 결국에는 그 사이각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각을 이용하는 이 과정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그 두 점 사이에 그 벡터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바로 이런 벡터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노멀 벡터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메쉬의 노멀, 페이스의 노멀을 찾는 그런 컴포넌트를 썼고요. 여기는 이제 다시 제일 처음이죠. 그게 하나의 서피스에서 우리가 메쉬를 찾는 방법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스를 찾아서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메쉬의 몇 개 재밌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메쉬 노멀,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한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여기 벡터 내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변환하는 방법. 그래서 바운즈와 리맵을 이용해서 수치를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범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버보드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재밌게 형상을 바꿔주는 방법, 그리고 메쉬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뿌려주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좀 예쁘게 보시려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짠 하고 쓱 올려주시면 재밌는 결과 나오겠죠. 너무 많이 하면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값으로 띵 소리 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메쉬 example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래스하퍼++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gc@가천에서 연락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스하퍼는 사랑입니다.